그런데 이 문재인이란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때 김정숙 와이프하고 봉준호 감독이 그때 아카데미 우리가 오스카상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봉준호 감독을 불러다가 대파 짜파 구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대파를 넣고 그 돼지고기 목심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으면서 뭐 신났죠? 뭐 이렇게 탁 박수를 치면서 김정숙이라는 사람 고개를 뒤로 확 젖히면서 막 파한대소하는 모습. 그런데 그런 그날이 무슨 날이냐? 코로나19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확진자, 그러니까 사망자가 발생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이 안타까운 일을 벌어져도 본인들은 뭐 좋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현장파다. 감자전 먹고 전복전 먹고 한우로 떡갈비 먹으면서 신나게 우린 현장파야. 현장에서 국민들 이렇게 잘 만나서 우리는 현장파입니다. 의원실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한테 쫓중하고 아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좋다고 지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파한대소했죠. 근데 지금이 2025년인데 한 5년 전에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수상한 그 봉준호 감독을 초대했다가 본인이 뭐 오스카상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광을 팔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때 대파와 돼지고기 목심 같은 걸 넣어서 먹으면서 파한대소를 했었죠. 그래서 그 장면이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뭐 뒤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김정숙. 좋아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장면이 오버랜다는 겁니다. 어? 아이고, 아이고, 우리 하루 종일 이렇게 장일선 일선님,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는데 대통령 자격 없다. 나도 폭우에 피해 입어서 오늘도 하루 종일 복구 작업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어, 이게 보니까 서울하고 인천, 경기도 쪽에는 비 피해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아닌 쪽에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충청도하고 호남 쪽에 비 피해 없도록 정부가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딴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이미지 정치죠. 현장 파긴 뭘 현장 팝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란 사람과 문재인이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라 생각만 하면 속이 뒤집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어? 우리가 잘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빌드업이라고 하죠. 하나하나 챙겨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이고, 장일선님 한 달 복구 작업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장일선님에게 기운 내시라고 응원의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태연김님 상식적인 우파 국민들 힘을 합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갈갈이 치기만 안 되고요. 여러분 그래도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장일선님 토닥토닥 힘내시라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다음에 공유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장일선님, 저희가 감사하고, 어려울수록 이렇게 말이라도 힘이 되도록 서로 격려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태어난 곳이, 저지대였기 때문에, 비 피해가 많이, 소위 말해서 물이 들이치는 그런 공간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어릴 때 하수구가 역류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통나무에다가 헌옷을 싸가지고 그 하수구 구멍에다 박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군에 있을 때도 그비 피해 수해 복구 현장도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여기 너무 감사합니다. 야옹이님, 단옥봉님, 히오아님, 장일선님 힘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이미지 정치만 하는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6월 17일 날
경기도에서 이천에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크게 났습니다. 제가 이때 되게 기억나는 게 그때 한참 제가 KBS 기자를 관두고 나서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 쪽에서 일을 할 때입니다. 제가 그때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6월 17일 날 2021년 6월 27일 날 안타까운 큰 화재가 났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크게 나가지고 그날 굉장히 많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이 그때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어디 간지 아십니까? 경남에 갔습니다. 경남. 제가 알기로는 그때 김경수 전 지사, 그때 김경수도 지사였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 만나가지고 뭔가 좀 쇼를 하고 창원까지 갔습니다. 창원에 누가 있었냐? 막 칼럼니스트라는, 저는 뭐 이 사람이 전문가라고 보진 않은데 저쪽 진보 진영에서는 이 사람을 막 추앙하는 것 같아요. 황교익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뭐 했는지 압니까? 그때 떡볶이 먹방을 찍었어요. 근데 그때가 불이 막 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람들이 수많은 소방대원이 현장에 투입됐고 화마와 목숨을 걸고 소방대원들이 싸우고 있는 현장을 뒤로 하고 자기는 경남 창원까지 가서 김경수 만나서 창원, 그 다음에 창원 가서 떡볶이 먹으면서, 그때 영상 찾아보십시오. 가관입니다. 떡볶이 먹으면서 먹방을 찍습니다. 이건 무책임이 아니라 굉장히 섬뜩함? 무서움?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이 그때 그러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특히나 그날은 사고 현장 수습으로 투입이 되었던 김동식 소방대장이 실종이 된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화마 속에서 싸우면서 어디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경남 창원까지 가서 먹방을 찍은 겁니다. 안타깝게도 김동식 소방대원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달려가야 될 사람, 그 현장이 창원 먹방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이천입니까? 경기도 이천이잖아요, 당연히. 사고 수습을 진두지휘할 곳이 어디입니까? 경기도 이천입니까? 도지사가 실제로 가서 현장을 지휘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먹방, 음식, 분식 탐닉이었습니다. 사고 수습을 캐리해야 할, 이끌어야 될 제너럴 컨트롤 타워는 이재명 지사의 떡볶이 먹방으로 미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동식 소방대장은 순직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뻔뻔하게 얘기를 했냐면 상황을 보고받으며 총책임자 역할을 다했다는 겁니다. 먹방 찍으면서 그렇게 역할을 다합니까? 창원까지 가서 황교익이라는 사람 만나서 떡볶이 먹으면서 희낙낙거리고, 그런 게 도지사의 역할입니까? 그게 현장파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원식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5년 전에 그 떡볶이 먹방과 그 우리 안타까운 소방대장의 죽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쪼증을 하는, 책무를, 여기 우리 전동식님처럼 책무를 저버리는 인간, 사람 죽는 거 우습게 생각하는 놈, 찌째명,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현장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5년 전에 그때 상황을 다시 돌아가 보면 황당한 거 아닙니까? 21년 6월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경기도 지사가 관내 경기도 이천에서 물류센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굉장히 큰 화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불이 다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마와 싸우고 있는 소방대원을 뒤로하고, 특히나 소방대장이 실종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서 본인이 먹방 찍으면서 실시간으로 다 했다고 하는 이 황당함.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늘 느끼지만 어떻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잘못되면 다 나 몰라라 하잖아요. 김문기 전 차장 안타까운 선택해서 발인 날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인간과 이재명의 부인이라는 한 사람 이재명 부부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서 캐럴 부르면서 춤췄습니다. 발인 날. 그래서 김문기 처장의 노모가 가슴을 치면서 쓰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김문기 전 처장의 자제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만 죽었습니까? 유한기 씨, 성남 도시개발 관련해서 유한기 씨, 그리고 또 경기도 본인이 도지사 했을 때 비서실장이 유서를 남기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정치 그만하셔라. 더 이상 희생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착한 척, 위하는 척, 그러면서 현장파라고. 뭐 말로 현장파면 현장파가 되는 겁니까? 뭐 얘네들은 맨날 그래. 어? 청문회에서도 본인들이 입으로만 때우고 본인들이 입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신입니까? 가드야, 가드? 본인들이 얘기하면 다 믿어야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딴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청문위원들이 문제를 삼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틀막 시키려고 좌표 찍어서 공격하고. 주진우 청문위원이 총리였습니까? 김민석 총리 관련해서 후보자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 얘기하고 주진우 의원의 재산 얘기하고 항상 얘네들은 본인들이 지적하면 그 지적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심판을 공격하고 또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죠. 결국은 저희는 음주운전 안 하고요. 아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셨나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른바 개딸 여러분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으시고요.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극한 호우 속에서 안타까운 그런 사망 사건이 있을 때 좋다고 우리는 현장파라고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좋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개딸들 좋아요 누르고 나가. 고맙습니다. 개딸분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하나하나 그리고 저쪽에 선전선동에 놀아나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 떠나서 국민의힘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고 못하는 거 있으면 비판을 하십시오. 그렇지만 똑같은 관점에서 지은죄 이렇게 많은 전과가 사범의 허위 선거법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 사실상에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받은 사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사실 뭡니까?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무죄가 되는 게 아니라 유죄라는 흔들림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떡볶이 먹방도 5년 전에 떡볶이 먹방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